평소처럼 걸으시면 됩니다. 그렇고 발 뒤꿈치하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 시작하는 부위 네. 이쪽이 제일 심하고 네. 이 앞꿈치를 뒤졌을 때도 뒤꿈치가 느낌이 뭔가 당기는 느낌이 같이 와요. 옳지, 훨씬 잘했었다. 좋아. 수도. 지금 어때요? 발바닥 아픈 거? 괜찮아요. 아까 처음 아픈 건 10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뛰면 절뚝거리구나. 뒤꿈치를 안 대고는 뛸 수 있는데 댈 수는 없어요. 대면은 바로 아프네. 네네네. 스무스하게 합시다. 스무스하게. 옳지, 어때? 훨씬 나. 방금 뛸 때 요거 아픈 거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처음 아픈 거 10이면? 1이거나 0.5거나. 오늘 영상은 족저근막염 영상입니다. 근본 치료를 이 영상으로 종결할 거예요. 앞으로 그 어떤 족저근막염 치료 영상을 보더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가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종아리 통증 3, 4년 됐고요. 발바닥 통증은 심해진 지 2년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셨대요. 맨발로 못 걷고 러닝은 아예 못하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약물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충격파도 받으셨지만 그때뿐이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병원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건 못 고친다. 이건 고칠 수 없는 거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거라고 했어요. 족저근막염 치료 과정을요 전부 다 담았습니다. 영상 엄청 길게 담았고요. 제가 이 치료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이유는요, 제발 쓸데없는 치료 받지 말라고.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것도 영상에 다 담았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치료 영상 보시고 치료 해설 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증상. 발 뒤꿈치 딱 그쪽으로 해가지고 통증이 그냥 항상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걷는 동작을 많이 했을 때 이게 더 훨씬 오래 가거든요. 통증이 더 심하게 오고.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서서 오랫동안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종아리가 양쪽이 당겼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어요. 하지정맥이. 그래서 그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 하지정맥은 아니라고 하고 어느 순간 발바닥이 너무 심하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 한번 갔더니 이건 족저근막염일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 진단받은 거예요. 그러면 뒤꿈치 통증은 작년부터 생긴 건가요? 급격히 심해진 게 작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종아리 통증은 한 3, 4년을 그렇게 있다가 걸음걸이가 봐도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는 작년부터였던 것 같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다는 게 어떤 건가요? 첫 발을 오른쪽을 내딛었을 때 아프니까 약간 깨금발 짖듯이 살짝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종아리 통증이라고 생각해서 진단을 거의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종아리 아픈데 어쨌든 병원에서는 진단명이 나온 게 없으니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압박 스타킹을 신었는데 피부염이 너무 생겨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발바닥 통증이 생겨서 그때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신경파도 하고 약물 치료하고 발에 직접 주사 놓는 것도 엄청 아팠을 건데 치료 받고는 어떠셨어요? 주사는 효과 없었고요. 네. 약도 그렇게 효과는 없었는데 체외 충격파를 받고 나면 오전에 받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안 아팠던 발 상태로 잠깐 돼요. 잠깐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받았으면 오전 정도는 괜찮아지고 오후 돼서는 활동할 수는 있지만 서서히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리셋이 또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몇 번을 확인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못 고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못 고치는 거라고 봅시다. 나중에 못 고치는지. 못 일단은 고치고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고칠 거면 계속 이거를 하든지 아니면 체중 조절을 해서 그때 살이 좀 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헬스하고 필라테스를 매일 해가지고 지금 12kg를 뺀 상태예요. 체중 조절 해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12kg를 뺐는데 똑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궁극적인 치료가 안 되고 증상 조절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뒤로 그냥 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나 혈압처럼 그냥 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족저근막이 그러면은 작년에 엄청 심했다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작년보다는 좀 덜한 상태인가요? 조금 덜해요. 왜냐면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럼 일도 요것 때문에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이 오른쪽 발이 되게 통증이 심한데 왼쪽 발을 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발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목발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그만뒀거든요. 러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생겨요. 힘 주세요. 힘 줘볼게. 힘 줘봅시다. 자, 힘. 아이고, 힘. 힘 줘보세요. 안 돼. 힘 주세요. 힘 줘볼게요. 힘 줘보세요. 힘 줘볼게요.
뒤꿈치 안 쓰게 힘 주세요. 힘 줘보세요. 힘 줍니다. 힘 줍니다. 힘. 요거 하나 괜찮습니다. 힘. 안 돼. 힘. 요거 힘 줍니다. 힘 줘보세요. 힘 줘볼게요. 제가 밀 건데 목이 힘들어서 버텨볼게요. 그럼 버틸만 하죠? 제가 밀어볼게요. 버티고 힘 줍니다. 못 버티겠죠? 목 앞쪽도 다 풀렸어요. 눌러볼게요. 아픈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러네. 그린다. 아이고, 그러네. 왼쪽. 제가 설명드릴게요. 앞쪽이 다 풀렸죠? 앞쪽에서 우선 봤을 때는 이렇게 다 풀리면은 보상적인 무릎으로 가기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는 고관절은 두 개 다 풀렸는데 겉에 엉덩이, 종아리, 햄스트링은 왼쪽이 다 풀렸어요. 딱 봐도 왼쪽이 더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여기가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종아리나 발바닥에 부담이 더 많이 갈 확률이 높다. 오히려 오른쪽은 지금은 요 두 개는 힘은 좀 잘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허리 같은 경우도 앞쪽에 힘 거의 다 안 들어갔으니까 허리 쪽에 무리가 가능성이 있고, 요 앞쪽 풀려서 목도 자체가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목 앞에 풀렸고 등격이 풀렸기 때문에 요쪽이 과하게 꺾입니다. 그럼 과하게 꺾이면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고장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로봇을 쓸게요. 로봇은 이제 나사가 딱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나사가 다 풀려서 헐렁헐렁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나사를 쪼아야 되는데, 보통 나사 풀린 상태로 좀 오래 있으면요, 나사가 녹슬어요. 그럼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나사 녹을 풀어야 돼. 우리 몸으로 치면 굳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아까 지금 골반 주변 많이 굳어 있었죠?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그게 안 풀면 근육을 못 움직여요. 그 다음에 나사 쪼은 다음에, 움직여도 나사 빠지면 안 될 거잖아. 움직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힘이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빠진 근육도 풀어줘서 쪼아줘야 되는데, 요거를 잡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부터 보여드리는 게 나을게요. 발이 이렇게 돌아가서 무너지는데, 정강이가 돌아가고 얘가 안쪽으로 가고 골반 돌아가면서 무너져요. 중요한 게 돌아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 무조건 요 방향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럼 골반부터 힘이 해서 와르르르르 무너지니까 발바닥이 최종적으로 내 모든 무게를 다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태에서 어쨌든 발바닥에 부담이 계속 가겠죠. 결과적으로 발에 문제가 간 거지, 위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잡아야 됩니다. 골반하고 요거 다, 고관절하고 다 풀려 있는데 발만 주사 놓고 충격파 놓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가 다 묻어져 있는데 이거 하면 뭐예요?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입니다. 그럼 얘들을 잡아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누워서, 아까 누워서도 힘 잘 안 들어갔잖아. 그 다음 앉아서 두 다리, 한 다리, 그 다음 걷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다리를 쓰는 일상생활이잖아. 요게 다 괜찮아져야, 요 상태에서 나사가 다 잘 쪼이고 불편감이 없어야 괜찮은데, 지금 누워 있어도 다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근육이 다 풀려 있는데 걸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보상작용이 지금 발 뒤꿈치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잡는 거 갈 거예요. 사실 요거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한 방에 안 될 거예요. 일단 되는 데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걸어도 발 뒤꿈치가 안 아파요. 괜찮은 거잖아. 염증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기는 상황 자체를 없앨 거예요. 그래야 그게 완치로 넘어가는. 요거 이해가세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가봅시다. 우리 평소처럼 걸으시면 됩니다. 수도 지금 어때요? 발 뒤꿈치하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 시작하는 부위, 네. 이쪽이 제일 심하고, 네. 이 앞꿈치를 찢었을 때도 뒤꿈치가 느낌이 뭔가 당기는 느낌이 같이 와요. 양쪽 다 있으세요? 오른쪽만. 지금 요 정도는 왼쪽은 괜찮고. 네네네.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뛰면 절뚝거리구나. 뒤꿈치를 안 대고는 뛸 수 있는데 댈 수는 없어요. 대면은 바로 아프네. 네네네. 지금 힘 풀고 계신 거죠? 네네. 지금 요 아치 거의 없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눌러놓고 정강이 돌려보세요. 스톱. 그럼 요거 지금 아치 올라오죠? 힘 풀어보세요. 요렇게 돌아가면서 무너진 거야. 내가 돌리고 싶어서 돌린 게 아니라 무너진 거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돌렸죠. 근데 이거를 내가 돌리는 연습을, 이거를 매 계속 한다 칠게.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아치가 안 살아납니다. 요 상태에서 고관절부터 힘이 딱딱딱 잡혀서 발까지 들어가야 괜찮아져요.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무너졌다. 무너지면 발바닥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도 볼게요. 얘도 지금 아치 거의 없어요. 뒤꿈치 붙여두고 정강이 돌려보세요. 요렇게 스톱. 올라왔죠? 네. 요게 기본값인데, 요 상태에서의 고관절 골반 세팅 유지가 안 되니까 힘 풀면은 요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이해 가시죠? 두 개 다 많이 좀 무너져 있습니다. 자, 네.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기만 집어넣으세요. 후. 배 힘 풀어야 됩니다. 자, 문지를 건데 지금 너무 아프잖아요? 진동만 주세요, 진동. 그 정도만. 이쪽은 통증이 어. 참을 수 있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가운데가 불편해요. 지금 왼쪽 발바닥이 더 안 좋아요. 이거는 못 올라가겠는데?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만. 제가 왼쪽이 더 안 좋다 했죠? 네. 왔다 갔다 후. 버티고 힘 줘보세요. 풀리죠? 버티고 힘 줘보세요. 얘도 안 되고 힘 줘보세요. 얘도 풀리고 힘 줘보세요. 여기 고관절 다 풀린 거예요. 너무 빨라.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끝까지. 천천히 끝까지 가세요. 갈게요. 천천히 끝까지 쭉 요까지 가면 됩니다. 돌아오고 힘 풀고 최대한 벌려봅시다. 쭉 스톱. 다시 내리고 다시 벌려볼게요. 안돼 지금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제 접어볼게요. 힘 들어오는 거 느껴지세요? 버티고 힘 줘봅시다. 버텨 옳지. 버티고 힘 줘보세요. 알아. 버티고 힘 줍니다. 옳지. 버티고 힘 줄 거야. 어디 느낌 납니까? 네. 좋아요. 아까랑 똑같은 힘인가요? 맞아요. 복대 만들기 됐어요. 출발. 후 갔다가 내립니다. 다 내려가면은 복대 풀고 골반 위로 끌어올립니다. 옆구리 힘들어오게. 오, 아주 좋아요. 뒤로 굴러가고 앞으로 굴러가고. 요거 이해가세요? 네. 좋아요. 상체 가만히 있고 골반 앞으로. 맞아. 골반 뒤로 앞으로. 뒤로 뭔지 알겠죠? 네. 조금 더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도 이쪽에 긴장된 느낌 하나도 없습니까? 없어요. 허리 유연해서 그렇구나. 보통은요, 네네. 요 정도 괜찮은데 여기서 좀 더 돌리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럼 허리 힘 들어가요. 보통 불편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도 가도 보통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낄 범위인데 괜찮죠? 네네네. 허리가 유연한 거야. 근데 그러다 해서 과하게 꺾으면 안 됩니다. 원래 하셨던 대로 데드리프트 한번 해볼까요? 없이. 생각하고요. 없이. 올라오고. 원래 요 정도 하셨어요? 무게는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무게는 한 40kg. 40회도 별로 안 아팠어요? 불편하다는 느낌보다 되게 시원하다는 느낌. 허리 쪽에는 부담 없고. 네네네. 내려오실게요. 엉덩이랑 여기 무릎이랑 어디 힘 많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갔다가 올라옵니다. 힙이요. 몇 대 몇이에요? 사실 거의 5대5 비슷하긴 한데. 올라옵니다. 자, 요거 몇 대 몇이에요? 4대 6 정도 느낌? 네네. 엉덩이로 한 8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요. 무릎에 거의 안 느껴져야 되는데 고관절이 완전하게 잘 안 박혀 있으면은 무릎으로 좀 셉니다. 예, 고관절 잘 끼우는 거 동작 할 거거든요. 요거 잘 끼워 두세요. 여기 전체 빡빡한 느낌 나게. 내려갑니다. 올라오세요. 지금은요? 엉덩이가 거의 다예요. 몇 대 몇이에요? 8대2. 무릎에 거의 느낌 없죠? 네, 무릎. 요렇게 가야 돼. 요게 지금 얘가 잘 끼워진 거고. 갑시다. 꽉 끼워서 올라오고. 요거 몇 대 몇이에요? 8대2 정도 돼요. 좋아. 무릎 부담 없죠? 네. 발 딱 고정 잘 해두셔야 됩니다. 종아리 빡 힘줄 거야. 종아리 힘 들어온 느낌 있습니까? 네네네. 있어요? 지금 접을 때 발바닥 1, 2가 많이 접히세요? 3, 4, 5가 많이 접히세요? 이렇게 종아리 1, 2요. 힘줄 1, 2로 접히죠? 네. 3, 4, 5 쪽에 앞꿈치 눌리는 느낌 있어요? 그냥 의식하지 않았으면 전혀 눌리는 느낌은 없어요. 거의 뜨죠? 네. 이제 어떻게 가냐면 1, 2, 3, 4, 5를 다 눌러서 접어야 되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 요 방향이면 1, 2, 3, 4, 5 다 눌려져 있죠? 네네네. 요렇게 종아리 쓰셔야 되거든요. 종아리 힘 들어가는 거 차이 있으세요? 다 눌렸을 때가 더 잘 들어가는 느낌. 잘 들어가는 것 같죠? 자, 종아리가 요 알이 두 개입니다. 바깥쪽, 안쪽. 그러면 요 발을 쓸 때 1, 2질은 안쪽 종아리가 쓰이겠죠? 3, 4, 5는 바깥쪽이 쓰이겠죠? 근데 아까처럼 1, 2로만 접잖아요. 3, 4, 5는 띄우고 그럼 종아리 바깥쪽은 힘이 안 들어가요. 안쪽만 과하게 씁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한번 눌러볼게요. 아프죠? 네. 바깥쪽 눌러볼게요. 여기는 어때요? 좀 덜 아파요. 좀 덜하죠. 안쪽이 훨씬 아프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1, 2로만 종아리 안쪽만 계속 과하게 쓰는 거야.
바깥쪽은 잘 못 써. 그러면 전체 종아리 힘을 절반만 쓰니까 종아리 잘 못 쓰겠죠. 안쪽은 과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종아리 전체가 다 고장나니까 아킬레스건이나 이제 발바닥 쪽으로 또 부담 갑니다. 이건 이해 가시죠? 네네. 아까 평발 무너졌잖아. 네네. 무너지면 3, 4가 상대적으로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1, 2로밖에 못 쓰는 거야. 근데 전체 잘 붙여가지고 아까 발바닥 우리 전체 다 붙였죠. 다 붙여서 그대로 쓰면 이제 3, 4까지 같이 쓸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게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애초에 딱 디뎠을 때 전체가 다 붙어 있어야 전체를 다 쓰겠죠. 근데 디뎠을 때 엄지발가락 쪽으로 다 눌러 있으면은 엄지발가락으로밖에 못 쓰겠죠. 그러니까 네. 앞에서 잘 세워둬야 됩니다. 이제 정강이 힘줄 겁니다. 이 발등 들면 정강이 힘 들어가세요? 네. 아니 발가락 말고 발등. 정강이 힘 들어온 느낌 있어요? 네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저 하는 거 보세요. 전체가 다 눌러졌어요.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땐 뒤꿈치가 들리면서 종아리 힘을 써야겠죠. 요거를 아까 1, 2가 아니고 전체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니까 3, 4, 5부터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순서가 5, 4, 3, 2, 1로 가야 돼. 5, 4, 3, 2, 1로 누르면은 지금 왼발로 체중 넘어갔죠. 네네네. 그럼 이때 왼발 체중 다 실어져 있어야겠죠. 골고루 3, 4, 5도. 똑같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5, 4, 3, 2, 1로 가면서 종아리 수축되는 거야. 이거를 천천히 해봅시다. 왼발 디뎌 볼게요. 뒤꿈치 디딘 다음에 바로 전체 다 눌러졌어요. 눌러졌어요 지금? 네네. 오케이. 그 다음에 5, 4, 3, 1 느낌으로 바깥쪽 눌리면 종아리 수축. 종아리 수축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다 눌러야 돼. 눌러지고 올라가고 쭉 가고 발가락 너무 들 필요 없어요. 발은 훨씬 편해요. 자, 가볼게요. 천천히. 가세요. 계속 가세요. 천천히. 지금 고관절 신경 쓰지 마세요. 발만 신경 씁니다. 다 누르고 다 짜자자자. 지금 근데 약간 뒤집어지거든. 뒤집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가도 돼. 뒤꿈치에 힘이 덜 가서 통증이 조금 확실히 좀 줄어요. 이 자체가.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일자예요. 조금 11자로 오세요. 옳지. 11자로 옵니다. 쭉 갔다가 꽉. 옳지. 천천히. 확실히. 아니, 또 벌어진다. 뒤집지 마. 뒤집지 마. 정강이 돌려서 다 완전히 딱 세우는 느낌. 아까 한 발 스쿼트 했죠? 네. 한 발 스쿼트 할 때 다 붙인 느낌 있죠? 네. 그거를 디뎠을 때 딱 그 느낌으로 딱 몸을 세우세요. 뒤로 갔다가 디디면서 디딜 때 딱. 괜찮으세요? 네. 발 전체 받으면서 엉덩이 좀 들어온 느낌. 네네. 오케이. 왼발도 해보세요. 전체로 다 다시. 꽉 붙이는 느낌. 꽉 붙인 느낌. 뗐다가 꽉. 괜찮으세요? 뒤꿈치로 세게 꽝 찍는 느낌 말고 네네네. 뒤꿈치부터 가지만 요때는 무게 별로 안 실렸죠? 무게는 앞꿈치에서 바로 받아야 돼. 여기 꽝. 괜찮으세요 지금? 네. 별로 안 불편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직 버릇이 조금 있긴 한데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반대로 떼는 거 합시다. 우리 반대로 이제 오른 뒷발에 체중 다 실으세요. 요렇게. 여기서 이제 꽝 다 뒤졌잖아요. 그쵸? 네네. 그 다음에 아까 5, 4, 3, 2, 1 순서대로 해서 종아리 수축. 옳지. 다시 살 내렸다가 5, 4, 3, 2, 1로 빡. 옳지. 괜찮으세요? 요렇게 따당해서 발 전체 꽉 붙였지. 그럼 체중 다 실렸고 아까 한 발 스쿼트 느낌이니까 요쪽도 딱 정렬이 됐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서 요렇게 디뎠을 때 얘가 지금 종아리 써줘야겠죠? 5, 4, 3, 1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발 스쿼트랑 종아리 수축 두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할게요. 지금은 한꺼번에 하면 좀 복잡하니까 오른발만 신경 씁시다. 자, 일단 오른발 전체 뒤져보세요. 따다닥 꽝. 됐죠? 한 발 스쿼트 느낌 있죠? 네네네. 됐죠? 갑니다. 자, 왼발 넘어가세요. 넘어가는 동안에 발 디디면 이제 오른발 종아리 수축해야죠. 종아리 수축 따다닥. 됐어요? 네. 다시 돌아오고. 이제 한 걸음 연습했으면 두 걸음입니다. 하나, 둘, 요까지 해봅시다. 이해가세요? 네네. 하나, 둘. 지금 왼발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가봅시다. 땅. 그 다음 종아리 수축까지. 종아리 빡. 옳지. 아픈 거 없었어요? 네네. 지금은 연습이니까 조금 과하게 하고 나중에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게 바꿀 거예요. 힙을 좀 더 쓰게 되는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천천히 걸어볼게. 천천히.
오케이, 스톱. 지금 어때요? 발 불편한 거? 괜찮아요. 그거 처음 아픈 거 10이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한 20%는 경감된 느낌이에요. 지금 한 8? 한 2 정도 줄었어요? 네네네. 8 정도는 좀 남아있어,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거는 디딜 때 아니면 들 때 뭐 언제예요? 뒤졌다가 딱 들었을 때요. 종아리 힘줄 때네? 그런 것 같아요. 살짝 뒤꿈치에서 앞꿈치 넘어갈 때가 뒤꿈치가 땡기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첫 걸음 했을 때 언제 아픈지 보세요. 뒤로 뒤지다가 앞쪽에 힘이 갔을 때 지금 여기 아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시작 부분이 땡기는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앞으로 디뎌 보세요. 지금 앞으로 디뎠을 때 뒤꿈치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조금 들렸어요. 들리면 안 돼, 들리면 안 돼. 지금 안 들어도 돼요. 보세요. 여기서 계속 다 붙어 있어요. 보세요. 다 붙어 있고, 다 붙어 있고, 다 붙어 있고, 요때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디뎠잖아. 넘어갈 때 이미 얘를 아프니까 약간 들려고 해요. 맞아요. 그럼 텐션이 걸려서 안 됩니다. 오른발 디뎌 보세요. 디뎠죠? 바로 앞꿈치로 넘어갔으니까 뒤꿈치 안 눌려 있죠? 지금 여기 네네네. 발등 눌렸죠? 네네. 넘어갈 때 뒤꿈치 들지 마. 그냥 넘어가. 요렇게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우리 아까 한 발 스쿼트 할 때 다 눌러서 내 체중 다 실어도 안 아팠죠? 전체 누르면은 뒤꿈치 안 아파요. 다시 앞에 디디세요. 지금 한 발 스쿼트 자세로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럼 한 발 스쿼트 자세 하는 동안 뒤꿈치 안 들어도 되죠? 네네네. 넘어가 보세요. 지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그 요렇게. 제가 올랐는데 이 발을 항상 들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픈 지 워낙 오래되니까 그래. 그래서 항상 이게 습관처럼 자동으로 들리나 봐요. 어떤 건지 알겠죠? 네네네네. 다시. 뒤꿈치 안 대고 하나, 둘. 괜찮아요? 안 다시 아파요. 뒤로. 요거 연습. 요거 몸에 익혀야 돼요. 뒤꿈치를 떼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 다 눌러서 네네. 걸어. 그렇지. 훨씬 잘했었는데. 전체 다 눌러서 걸어. 오케이.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자, 전체 다 눌러서 오세요. 전체. 옳지, 훨씬 잘했었다. 좋아. 수도. 지금 어때요, 발바닥 아픈 거? 괜찮아요. 아까 처음 아픈 거 10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네네. 안 아프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뛰는 것도 똑같아. 근데 뛰는 건 난이도가 좀 있겠죠? 네네네.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어렵겠지만 한번 도전만 해봅시다. 따닥 전체 하고 넘어가서 뜬 거를 빨리 할 뿐이야. 하나, 둘만 해보세요. 하나, 둘, 요까지만. 네. 다시 돌아오고. 아팠어요? 살짝 있어요. 하나, 둘 했을 때 하나가 아파요? 둘이 아파요? 하나, 둘. 하나가 오른쪽이 아파서 오른쪽이 아픈 느낌. 하나가 아파요? 네네. 둘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내져서 여기가 요거 할 때 아프네? 네네네. 그럼 쿵 할 때 뒤꿈치가 더 많이 눌리세요? 네네네. 근데- 쿵 할 때 앞에 힘을 안 가서 그런가 봐요. 그쵸. 다시 해보세요. 똑같아요. 이거든 나는 무조건 여기로 다 받을 거야. 자동으로 뒤꿈치를 쾅 했는데. 하나만 연습. 요거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전체로 바로 받아버리면 됩니다. 발등으로 받으세요. 옳지? 뭔지 알겠죠? 네네네. 자, 전체 쿵. 요런 식으로 천천히 가볼게요. 무리하지 말고. 뒤꿈치 안 누릅니다. 쿵. 옳지? 쿵. 바로 앞으로 받아. 바로 한 발 스쿼트 자세 느끼죠? 쿵. 옳지? 쿵.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상체를 좀 숙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속도가 나니까 좀 앞으로 숙여지거든요. 한번 연속으로 가볼까? 뛰는 겁니다. 발등으로 받으세요. 발등으로 받아, 발등으로. 아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이제는 쿵쿵쿵 하지 말고 스무스하게 가봅시다. 스무스하게. 옳지, 스무스하게. 괜찮아요. 지금 아팠어, 안 아팠어? 안 아팠어요. 한 번만 더 갑시다. 스무스하게 갑시다. 스무스하게. 옳지, 어때? 훨씬 나. 방금 뛸 때 요거 아픈 거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처음 아픈 거 10이면? 1이거나 0.5거나. 그쵸. 이렇게 뛰면은. 할 수 네네네.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다 봤으니까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야 돼. 바로 무리하게 뛸 필요는 없는데 이제 걷는 것부터 사서히 잡으면 되는데 요런 맥락으로 고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발바닥에 주사를 놓거나 침 놓거나 아무것도 안 했죠. 네네네.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발바닥에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움직이면 어차피 얘는 아픈 게 눌릴 일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발바닥은 서서히 좋아지겠지. 근데 정반대로 보세요. 충격파했다 칠게요. 그럼 염증 좀 사라지지. 근데 내가 평상시 때 계속 뒤꿈치 누르고 다녀. 어차피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결과를 고치느냐 원인을 고치느냐가 이렇게 나뉩니다. 너무 신기해요. 받아보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받아보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문제가 생겨서 발에 문제가 들었다는 생각이 되게 공감은 하면서 오긴 했거든요. 네. 왔는데 제가 걸음걸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 몸에서 자동적으로 걸음걸이가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못하고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확실히 통증이 확 차이가 났어요. 처음에 맨발로 뛰는 거 있을 때 거의 바로 아프셨잖아요. 매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안 아프게 뛰어본 거는 얼마 만이세요? 운동하면서도 한 번도 사실은 러닝을 못 했거든요. 다음날 몸살이 나고 아파서 엄청 오래됐죠. 사실은 몇 년 됐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한 거랑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체외 충격파 정도는 확실히 효과는 저는 있었어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았던 거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항상 뭔가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려주신 대로 해보고 나서 결과가 너무 궁금하긴 해요. 근데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하면서 너무 들어요. 저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좋아지게 만드는 거는 이제 본인 몫이니까 이대로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은 아마 빨리 좋아지실 것 같아요. 치료 해설을 해드릴게요. 근육 검사 어땠어요? 다 풀렸죠? 다 풀렸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왼쪽 고관절이랑 다리가 다 풀렸는데 정작 아픈 거는 오른쪽이 아팠어요. 근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발바닥 눌렀을 때는요 왼쪽이 훨씬 더 많이 아팠습니다. 발바닥 전체에 대한 거는 왼쪽이 훨씬 심했는데 뒤꿈치에 대한 통증이 오른쪽이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힘이 풀린 거에 대한 보상작용이 오른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뒤꿈치 통증이 심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만 아프다고 해서 왼쪽이 정상이다 이렇게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우선 발 볼게요. 두 개 다 평발이 굉장히 심했죠. 이때는 발이 이렇게 돌아가서 발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 지금 보시면 아치가 살아났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정강이 돌렸죠. 그럼 발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치는 뭐다? 다리가 돌아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는 왼쪽도 이렇게 심했고 오른쪽도 봅시다. 자, 이렇게 평발 무너져 있죠. 어떻게 무너져 있다 했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럼 얘를 살리려면은 정강이를 돌려서 이렇게 살려야겠죠. 이렇게 아치가 살아나는 건데 정강이만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회전으로 무너졌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거는 결국 뭡니까? 발이 무너지고 정강이가 돌아가는 거는 허벅지뼈도 돌아가고 고관절 골반도 다 무너져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평발한답시고 발만 뭐 돌리고 발에 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걸을 때 어땠어요? 걸을 때 뒤꿈치 통증 바로 올라오죠. 뛰는 거는요 바로 체중 실어서 딱 디디자마자 그냥 바로 멈출 정도로 뛰는 건 아예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뒤꿈치를 전혀 디딜 수가 없었어요. 자, 봅시다. 지금 발 뒤꿈치 통증 엄청 심하죠? 걸을 때마다 이 뒤꿈치가 팍팍 눌리니까 아프잖아. 그러면은 상처를 안 건들고 걸을 수 있으면, 만약에 걸을 때마다 디디는데 이거를 걷는데 이거를 과하게 안 눌리고 걸을 수 있으면은 애초에 상처를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문 여닫는 거 말했죠. 문을 어디가 부딪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면 끝이라고 했어요. 치료 과정 말씀드릴게요. 로봇으로 치면은 나사가 다 풀렸어. 여기저기. 그러면은 나사를 다시 쪼아 넣어야겠는데 나사가 풀린 채로 오래되면 나사가 녹슨다 했죠. 우리 몸도 근육이 풀린 상태에서 오래 쓰면은 근육이 굳어요. 그래서 나사못의 녹을 제거하듯이 굳어있는 근육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못을 쪼아주고 움직임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잡는 순서가 있어요. 고관절 먼저 잡고 골반 잡고 다리 잡고 척추 잡고 날개뼈 잡고 팔 잡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 쪽에는 괜찮았으니까 다리 쪽을 완전히 정상화 시키면 되겠죠. 다리 쪽 잡는 순서는 누워서 앉아서 두 다리 한 다리 그 다음 걷기. 이분은 지금 걸을 때 아프셨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가서 걷는 것까지 가야 안 아프게 할 수 있겠죠. 누워서만 달랑 치료한다고 이게 자동으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볼게요. 굳어있는 거 풀어주라 했죠. 지금 이 복부 쪽 같은 경우는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아플 정도로 엄청 심하게 굳어 있었어요. 여기 풀고 발바닥 풀어줬습니다. 이완은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들어야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료의 기준은요 무조건 자립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의존하게 만들어서 하는 치료는 제 기준에서는 완치가 아니에요. 고관절 풀린 거 양쪽 다 풀렸었죠. 잡아주고 누워서
골반 움직이는 거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골반 움직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무 과하게 꺾여도 안 되고요. 너무 뒤로 돌아가도 안 됩니다. 앉아서 골반 움직이는 거, 서서 골반 움직이는 거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한 다리로 넘어갑니다. 한 다리로 했을 때 뭐예요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발이 순서대로 무너졌으니까 얘를 똑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발도 세우고 무릎도 세우고 고관절 세우고 골반 세우고 요거를 여기서 각각의 관절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랑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가 8대 2 정도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엉덩이로 거의 다 들어가고 무릎에 별로 느낌이 없어야 고관절이 안정적으로 받쳐진 상태가 되는데 현재 상태는 왼쪽은 5대 5였어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엉덩이 무릎이 8대 2가 정상인데 4대 6이었어요. 오른쪽이 조금 더 고관절이 더 많이 빠져있죠.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빠진 고관절을 끼워줬어요. 단순히 고관절만 끼우는 게 아니라 발도 아까 무너진 거 세워야 했죠. 발하고 고관절을 잘 세우면은 무릎은 알아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때는 아까 5대 5였죠. 지금 요거 발 딱 세우고 고관절 딱 끼워 넣은 거예요. 요거 할 때 8대 2입니다. 무릎에 거의 힘 안 들어가요. 왜? 고관절이 잘 끼워졌으니까 보상작용이 무릎으로 갈 일이 없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고관절이 4고 무릎이 6이었어요. 지금 끼워 넣은 거예요. 발 딱 세워놓고 정렬 맞춰서 딱 끼워 넣었을 때 8대 2. 고관절 두 개 다 끼워줬습니다. 끼워줬다는 건 뭐다? 요걸 맞춰준 거예요. 무너진 걸 다시 딱딱딱딱 동시에 잡아서 동시에 움직여도 세팅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자 뭐 했어요? 지금 우리 누워서 했고 앉아서 했고 두 다리 했고 한 다리까지 갔죠. 그 다음 뭐 남았습니까? 걷는 거죠.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발목을 쓰는 거예요. 지금 발바닥 아프니까 여기에 쓰는 움직임 만들어줘야겠죠. 지금 오른쪽이 제일 안 좋으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했어요? 발목 내리면서 종아리 쓰는 연습, 발등 들어서 정강이 앞쪽 근육 쓰는 연습, 발목 앞뒤 움직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겠어요? 걷는 연습해야겠죠. 걷는 거. 걷는 건요 두 가지 패턴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발을 탁 디뎠을 때, 발을 탁 디딜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발이 요렇게 다다다닥 다 전체적으로 잘 눌러져야 되는데 이전에는 뒤꿈치에 너무 세게 체중이 빡 걸리면서 통증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뒤쪽에 꽉 머무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체중을 딱 실을 수 있게 발 디디는 것부터 새로 연습하는 거예요. 앞쪽 디디는 거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앞꿈치 들고 뒤꿈치 든 상태에서 종아리 수축. 원래 이것도 아프다 하셨거든요. 이건 뭐겠어요? 지금 앞꿈치만 딱 여기가 딱 눌러져야겠죠. 전체가 눌러진 상태에서 넘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걷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디뎌서 체중 실리고 그 다음에 종아리로 내 몸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이렇게 죠. 요거 이제 각각 뒤꿈치가 무리하게 걸리지 않는 선에서 고관절, 무릎, 발목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움직임 교육을 하나하나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걸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안 아프게 연습을 했는데 그럼 통증이 거의 1, 2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8밖에 안 줄었어요. 2밖에 안 준 거야. 이게 뭐지? 이제 다 줄여야 되네. 다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 보이시죠? 처음 다시 디디는 거 해라고 하니까 요걸 디디고 넘어갈 때 뒤꿈치를 안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뒤꿈치가 거의 한 1cm 수준으로 살짝 들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뒤꿈치에 통증이 올라온 거야. 뒤꿈치는 언제 들었어요? 디딜 때는 전체를 하고 넘어갈 때 뒤꿈치를 들어야 되는데 이미 디딜 때부터 얘가 들려버리니까 늘어나는 텐션이 걸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상처가 있죠? 그럼 직접적으로 상처를 빡 누르는 거, 체중을 뒤꿈치로 빡 실는 것도 아프지만 이런 식으로 앞꿈치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면은 닿이진 않았죠. 닿이진 않았지만 얘가 늘어나잖아. 늘어나니까 이 상처 자체를 잡아 늘리는 듯한 텐션이 걸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아픈 거야. 뒤꿈치를 들면 안 되는데 이분이 뒤꿈치가 아파서 제대로 못 걸은 지 2년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이걸 디디면 안 된다는 그게 너무 강하게 남겨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맨 처음에 이제 디디는 연습을 다시 한 거야. 연결 동작으로 마치 걸음마 연습하듯이 다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발바닥 통증이 바로 0으로 줄었어요. 왜? 지금 뒤꿈치를 안 디디고 걷는 게 아니라 발 전체를 잘 쓰면서 디디면은 애초에 뒤꿈치의 상처를 건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딱 디뎠을 때 뒤꿈치에 강하게 실리는 게 아니라 발 전체, 정확하게는 이 중앙 부분에서 앞뒤가 골고루 나눠지게 눌리면은 그 정도에서는 뒤꿈치가 자극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해서 그런 거라서 다시 이제 디디는 연습한 거예요. 하나 둘 해서 연결 동작으로 해서
제가 욕심을 냈어요. 바로 그냥 뛰는 것까지 가버렸어요. 뛰는 것도 똑같습니다. 뛰는 거는 이 하나 둘을 빨리 할 뿐이야. 그럼 약간의 점프니까 이 발을 디디는 게 훨씬 더 매끄럽게 잘 나와야겠죠. 걷는 거에서 속도만 높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뛰는 것까지 했어요. 뛰는 것도 발바닥 통증이 10에서 거의 0.5로 줄었어요. 맨 처음에 뛸 때였어요. 바로 디디자마자 이렇게 절뚝거리 정도인데 지금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왜? 지금은 뒤꿈치로 체중이 실리는 게 아니라 발 중앙, 발 전체 정확하게 디디면서 고관절을 힘을 정확하게 딱 들어가게 만든 거죠. 발목의 근육과 함께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움직임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분이 재활하기 전에 디디자마자 바로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활하면서 지금 염증이 사라졌겠어요? 저는 지금 발바닥에 손도 안 댔는데 그게 아니고 염증을 없앤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기는 상황 자체를 해결한 거야. 걷든 뛰든 여기 안 아프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아서 좋아지는 거잖아. 이게 근본 치료입니다. 이게 애초에 지금 상처가 왜 생겼어요? 고관절 골반부터 다다다닥 무너지면서 발이 이상하게 되면서 걷는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온 거잖아. 고관절 골반도 못 쓰고 발바닥 디디는 것도 잘 안 되고 발목 움직임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겨버린 거잖아. 그럼 이걸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누워가지고 발바닥 아프니까 여기에다가 주사 놓고 충격만 놓고 이게 낫겠어요? 가만히 누워서 발바닥만 삑삑삑 하는데 지금 싹 다 고장 난 건데. 그러니까 이거 딱 하니까 잠깐 괜찮다가 다음날 지나면 돌아오지. 근데 치료가요 하루도 못 간다. 솔직히 일주일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100만 원 땄어. 근데 내일 100만 원 잃었어. 그럼 돈을 번 거예요? 번 게 아니지. 말짱 도루묵이지. 그거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 다 쳐보세요. 족저근막염의 원인 쳐보세요. 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족저근막염의 염증이 발생했습니다. 스트레칭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의 치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염증이 발생했으니까 주사 하나 놓고 충격파 놓읍시다. 스트레칭 하시니까 발바닥 종아리 스트레칭 하세요. 거의 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나은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니까. 다 고장난 사람이 고작 발바닥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 가지고 낫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 환자분이 병원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 없다. 그냥 고혈압, 당뇨처럼 계속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관리가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 계속 돈 내라는 거예요. 계속 주사 놓고 계속 충격파하고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제가 갑갑합니다. 진짜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발 아프니까 발만 쳐다보고 발만 치료하고 발만 운동하고 이게 되겠냐고. 뭐 물론 유튜브 같은 거야 무료로 그냥 가벼운 정보 알려주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칠게요. 근데 비싼 돈 주고 치료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제가 케이스를 다 안 올려서 그렇지 이런 걸로 돈 몇백만 원 이상 날리고 몸도 날린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치료 과정을 다 오픈하는 겁니다. 엄한데 돈 날리고 몸 망치지 마세요. 무조건 저한테 오세요. 이런 의도도 아닙니다. 제가 다 오픈한 거는요 적어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치료가 들어가야지 돈 날리고 몸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발바닥은요 요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움직임의 문제는 움직임을 보고 움직임을 고쳐야 좋아집니다. 가만히 누워서 안 됩니다. 걷는 걸 고쳐야 되잖아. 걷는 건 아프면 걷는 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중요한 것은 움직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